킨도를 일단 좀 나가볼게요. 그 엑서사이즈 9번이 별로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변화나 기술 발전을 수용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네가 되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뭐 인강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인강이나 아니면은 뭐 패드나 이제 뭐 스마트 기기랑 같이 이제 수업하거나 공부를 하는 데 또 익숙하고 또 AI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과제 같은 거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방식들을 내가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방식을 통해서 물론 다 좋지만은 않겠으나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나는 아날로그 버전이 좋아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옛날 방식만 고수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시험의 그 유형이나 학습 방법에 있어서 훨씬 더 뒤처질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라는 거는 이 지문에 따르면은 기술이 발달한다라는 건데 이 기술이 발달한 거를 내가 수용하려고 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수용을 해야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게 9번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테일 체크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1번 문장에 브랜드들인데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실패한 브랜드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자신의 relevance, 적합성을 잃어버린다. 이꼴 그 브랜드 업계에 이제 뒤처진다.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이 사람을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요렇게 관계대명사로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단 너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요 두 번째 수식어에 보면은 onc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장의 동사가 과거 시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에 on the fast track이라고 해가지고 고속 승진하는 승승장구하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서 승승장구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3번 문장에서 과거에는 그러했으나 지금 어떠한지를 동사 2번 써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재의 모습을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할 때 either A or B를 썼어. 그래서 과거에는 승승장구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with the firm 그 회사랑 함께 하고 있지 않거나 worse yet 더욱 나쁘게는 나타난다라는 거지. 어떤 모습으로 hit a plane to가 정체기에 드는 거.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서 정체기에 들게 될 건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정체기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영어 표현이 좀 길기는 했지만 이제 너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혹은 과거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정체기에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3번 문장에서 여기 assuming이라는 단어가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did not make 하지 않는다면 야심 있는 움직임을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이라는 게 뭐 신체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개 이 개인은 희생자가 될 거래. 어떤 희생자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할 때 전치사 of 뒤에 have, pp 동명사를 만들 거거든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게, 이 문장의 동사는 현재 시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명사를 그냥 ing를 쓴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of 뒤에 나와 있는 이 실패한 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과거 시제를 말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실패했던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뭘 하는데 실패를 했을까? 두 가지를 하느라 실패를 했어. fail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관련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1번 문장에 있었던 요 표현이 있었죠. their relevance. 이거를 3번 문장에서는 to stay relevant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기를, 잘 속해 있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뭘 하는 것도 실패를 했는지를 and 뒤에서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두 번째 목적어이기 때문에 to를 생략하고 embrace, 수용하는 것도 실패했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무엇을?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의 진보를 수용하는 것을.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까 전의 개인의 커리어랑은 다르게 이제 기업의 규모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뭔지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팅 테크놀로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가지는데 on the first wave of가 초기 단계의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치사 명사가 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헤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의 초기 단계냐 라고 하면은 of 뒤에서 executive 리더십이 회사의 경영진.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술에 노출되어져 있는 경영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개인 컴퓨터 기술이 그 개인 컴퓨터라는 기술에 노출되어지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초기에 가지게 되었던 영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PC가 없던 세상에 살다가 PC를 막 접하게 된 경영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얘기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4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번 문장 보면은 두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PC 기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were able to, 할 수 있었는데 integrate 목적어 into, 목적어를 into 뒤에 있는 명사에 흡수를 하는 거.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개인 컴퓨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excel,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적합성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6번 문장에서 이번에는 여러 번 저항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기술에 저항했다라는 거는 컴퓨터 기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적합성을 잃어버리게 될 건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은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어떤 기회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들의 경력, 커리어상 나아갈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and 뒤에서 많은 경우에는 지금 and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동사 found랑 연결하는 두 번째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커리어가 더 나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let go, 해고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 let go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해고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ere let go라는 수동태 동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해고가 되었을까? 조기 은퇴를 통해서 뭐 희망퇴직 이런 걸 당하게 됐겠지. 무엇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그러면은 뭘 실패했을까? 뒤에 또 반복하죠. Stay relevant. 본인이 속한 업계에서 적합성을 유지하고 and update their skills. 그들의 커리어상 능력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로 조기 은퇴를 통해 해고하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속한 곳에서 적합성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엑서사이즈 10번 보면은 이것도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 달력 보면은 보통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아니면은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달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내가 어떤 일을 요 17일 그 캘린더상 제일 앞에 있는 날짜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런 중간에 속한 21일에 시작을 하는 것보다 동기부여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뭔가 새 출발한다. 깔끔하게 시작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갖고 디테일 체크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1번 문장에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대절을 제안했을 때 대절의 내용이 뭔지 보니까 어떤 날짜가 be associated with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새로운 날짜와 관련되어져 있을 때 근데 그 날짜라고 하는 게 옆에서 봄의 첫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할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학생들은 봄의 시작과 같은 그 날짜를 무엇으로서 보았냐면은 더 매력적인 때로 보았다라고 해. 그러면은 뭘 하기에 더 매력적일까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goal pursuit이 목표 추구. 근데 목표 추구의 kickstart, 시동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 추구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어떨 때보다 뒤에서 연구자들이 그 날짜를 시작 같은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문맥상 unremarkable 평범한 날짜로 제시했을 때보다 그러면 이 평범한 날짜라는 걸 뭘 말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3월의 세 번째 목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작의 느낌은 아닌 거지.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whether 접속사를 사용을 했는데 그 날짜가 주격보를 2번 가진 이거 이형식 문장이거든요. 시작하는 것, 새로운 운동 습관, 혹은 더 적은 시간에 쓰는 것, 소셜 미디어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날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그 날짜가 새로운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바로 그때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 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write 때는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1번이랑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습관이든지 간에 시작하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번 문장이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더 많은 연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팀들에 의해서 그 연구가 뭘 발견했냐면은 비슷한 이점들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누구에게?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수정된 주간 일정표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3월의 세 번째 목요일, 그거를 내가 캘린더를 봤을 때 그 목요일이라는 날짜가 앞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싶어 했다. 이런 식으로 달력 구조가 나의 이 동기부여나 혹은 실행력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번 문장에서 한 번 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달력이 표현할 때 current day가 today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면 이어지는 문장에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무엇을? 요거 feeling이 리포트의 목적어인데 이런 거는 어법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 동기부여를 받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이거 문맥상 immediate progress, 즉각적인 진행을 한다라고 할 건데 이 말이 올 수 있는 거를 2번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2번 문장 마지막에 더 많은 학생들이 right then, 바로 그때의 변화, 바로 그때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immediate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엑셀사이즈 11번만 내가 얼른 설명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보면은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육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한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문에서도 사례를 들어주기는 할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나의 아이가 그 밖에 놀러 갔다가 막 옷이 막 지저분해져서 왔어. 무슨 말인지 알지? 집에 왔는데 막 난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막 다른 것도 신경 쓰는 것도 정신없는데 애가 이제 막 이렇게 지저분해서 오면은 승이 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순간에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화를 삭히고 그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아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나면은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를 통제하고 아이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막 이렇게 가두고 막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조금 더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뭐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 우리 아이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stay calm, 침착함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부모로서. 근데 이번에서 이 1번 내용이 말하고 싶은 사실은 뭐냐면은 대절 주어가 동명사거든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뭔지를 what 명사절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더 평화로움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좀 감정을 차분하게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 여기서를 to feel peaceful 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번 문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can't control,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 앞에 나타나는 장애, 이러한 것들도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때 obstacles를 뒤에서 fac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but 뒤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놓인 장애물은 통제할 수 없어도 아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번 문장의 양육이라고 하는 게 이거 not A but B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무엇에 대해서는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는 맞는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하는 방식에 대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이 문장이 지문의 주제라는 거 알겠죠? 그치? 그리고 이 문장 앞에 3번에 but 뒤에 있었던 요것도 사실상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지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의미 추론이든 빈칸이든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장 계속 보면은 사실상 이거 주어가 most of 뒤에 명사절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육아,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요 콜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으로 명사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 most of 같은 경우에는 이 of 뒤에 있는 요 what 명사절이 수일지 기준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를 단수 doesn't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러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but 뒤에서 부모의 마음 속에서, 부모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을 within the parent 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4번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not A, but B를 사용해서 육아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가를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내면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6번부터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비유 표현이거든요. 스톰 브루스라는 표현 자체가 폭풍이 밀려오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폭풍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육아에 따르면은 이제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아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럴 때 부모의 반응은 둘 중 하나일 거야. 그 폭풍을 진정시키거나, 그러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겠다라는 거겠지? 혹은
풀스케일 쓰나미, 최대치의 해일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승을 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밑줄 친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컨트롤이 필요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때 7번 문장에서 침착함을 유지해라고 합니다. 충분히 침착함을 뭘 하기에? to respond 하기에. 그러면은 건설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 건설적으로 반응할 만큼 충분히 차분해지는 것, 이것을 뒤에서 뭐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냐면은 and 뒤에 격렬한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어디 뒤에 있냐면은 아이들의 이런 아이 같은,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행동 뒤에 있는 격렬한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감정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차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여가지고 요구하는데 대절을 요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구한대.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8번 문장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사용한다면, 근데 그게 뭔지를 관계부사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버튼이 get pushed, 눌려지는 거지. 반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을 다루는 버튼이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감정을 다루는 버튼을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눌러지게끔 할 때 그러한 자기 반성의 시작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뭘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when 뒤에서 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나 and 뒤에 steer back on track,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때가 언젠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 감정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을 때, 아 이때 내가 이제 평정심을 찾아야겠다. 아 다시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다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9번 문장에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면은 이렇게 부모가 스스로 아 지금 내가 진정해야 될 때다 라고 알게 되는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is 뒤에 되게 어려운 건데 there is,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hardest work를 수식하는 뒤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is 뒤에 주어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학교에서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그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절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좀 너무 짜잘한 생략 어법까지 솔직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 그냥 뭐 비동사 뒤에와 주격법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수식을 한다. 요것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주격보호 취급해가지고 이제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 보면은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 내면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투부정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부정사를 보니까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는 것. One day at a time은 하루하루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조금만 쉬다가 뒤에 더 볼게요.
아 그래? 진짜 너무 다행인 게 발이 나온 김에 오늘 일단 볼게요. 보면은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있어. 근데 그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는데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 있잖아.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루를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침형 인간한테는 그게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면은 그날 저녁 8시에 자야 돼. 뭔지 알겠지? 하루 다 꼬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이 습관이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습관에 대해서 무조건적 수용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조언인데 이제 친구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조언이래.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is 뒤에 있는 명사를 보면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all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버디에서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를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way를 앞에 수식을 할 건데 이게 제기대명사를 가질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투부정사 제기대명사를 가지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얘랑 같은 의미일 때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어디에 맞추다. 요렇게 스스로라는 해석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 문장 자체에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말이 되겠다. 더 깔끔하겠다.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 유랑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유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썼고 그래서 이 해석을 스스로를 새로운 습관에 맞추는 최적의 방식이 아니다 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 문장 보면은 while 뒤에서 한 요가라고 하는 게 이거 조동사 may 뒤에 완료시에 쓸 거거든요. 근데 may have changed가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그 시제가 이어지는 문장의 의문문이 does that mean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현재 시제인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앞에 조동사 have pp를 썼으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과거 시제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한 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너의 친구의 삶에는 뭔가 변화를 줬겠지.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을 의미할까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있는 대절을 보면은 이시 한 요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것이 너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한테도 맞다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3번에 우리 모두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인지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 단언하는데 대절을 단언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대절을 단언할 거야. 첫 번째 대절은
4시 반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거. 그리고 and 뒤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 4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내가 이런 습관으로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너도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단언하듯이 이제 너도 해봐.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4번 문장에서 이때 내가 don't doubt,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절을. 그래서 주어를 보면은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는 것. 요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때때로는 좋은 방식으로 바꾸게 되고 때때로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거는 틀림없으나 그 변화가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 5번 뒤에서 be cautious,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너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를. 그래서 don't know 뒤에 나와 있는 if 이게 whether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 너의 삶을 배를 더 낫게 만들어 줄지 아닐지 알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 특히 여기 if 뒤에 미안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만약이라고 해석을 할게. 특히 만약에 아주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너가 less sleep, 평소보다 덜 자게 되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너에게 좋은 걸까라는 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4, 5번 문장은 남들이 나에게 해보라고 하는 그 습관이 정말 나에게도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 6번 문장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you can try,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너희 친구에게 효과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절대 하지 마, 무조건 신중해,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겁니다. 해봐도 돼. 근데 뒤에서 beat yourself up 옆에 나와 있거든요. 자책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네 친구의 답이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바꿔주지 못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beat yourself up 이라는 표현 자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습관이 너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7번 문장에 이 모든 접근들은 추측과 우연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습관을 추천을 해서 내가 그거를 시도를 해보고 근데 그게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습관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좋을 것 같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우연하게 이 습관이 나에게 딱 맞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이러한 생각, 우연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6, 7번처럼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자책하지 않고 이렇게 추측해낸 이 전반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네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방식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마지막 문장이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6, 7번에서 얘기했던 것이 부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데 마지막에 좋은 방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안 맞는 거에 얽매여가지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 18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학평 애널라이시스 바로 볼 건데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비슷한 얘기가 앞으로도 좀 반복돼서 모의고사에 출제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수능에서 꼭 엄청 대단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만 포함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걸어갈까, 버스 탈까, 택시 탈까 이런 것부터 점심 뭐 먹지? 뭐 내일 뭐 입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의사결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사소하게라도 내리면서 이 의사결정이 나한테 좋았는지 별로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머리에 남아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의사결정으로부터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경험을 당연히 우리 내에서 감정을 인지하는 영역이 잘 보관을 하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뇌가 나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감정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전에 내렸던 결정들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집에 옷이 이렇게 5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내가 오늘 외출하는데 뭘 입을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가 되냐면은 각각의 옷들이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 날씨가 어떠며 얘네들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며 얘네들과 같이 매치할 만한 다른 아이템들은 뭐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춰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오늘 놀러 가니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요 옷을 입어야지 이러면 바로 끝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기억이 없어지면은 의사결정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배경 지식을 이 지문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감정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감정과 그리고 의사결정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연구가 이제는 be of importance 이거 아마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야.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건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considerable 상당한 중요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되게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 문장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연구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제공을 받는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두뇌 혹은 신체 이 신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신경의 모습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라고 하는 게 밑에 이거 복습할 때 어려울까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MRI, 뇌파 혹은 실제로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공받는 도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이거를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3번 문장 넘어가서 보면은
문헌 보고서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연구에 관한 이 내용을 적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이 뭘 고찰하는지, 뭘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지 두 가지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뇌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야. 이 연구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how 명사절을 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 요렇게 주어가 손상 어디에 있어서? 뇌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뭔지를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알려져 있는 뇌 손상. 그러면은 뭘 한다고 알려져 있는 뇌가 손상이 되었을까? Be responsible for. 이 뜻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알려진 뇌의 부분에 대한 손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주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주어가 damage이기 때문에 동사는 impact 단수를 써가지고 s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또 고찰을 해봐야 된다. 즉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뇌에 인지 능력이 손상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것들을 반영한 예시로 4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연구라고 하는데 이 문장이 콤마 뒤에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을 주어로 생략을 해가지고 who를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뒤에 있는 대절이라고 하는데 대절의 범위가 끝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보면은 뇌의 감정적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감정 부분이 손상이 된 거. 이것이 문맥상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reduces, 줄어들게끔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지. 5번 문장에 그러면은 좋은 결정이라는 건 뭘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뇌의 감정적 부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뇌의 감정적 부분이 어떤 건지를 working 현재 분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는 부분과 함께 작용한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뇌 부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깊이 뭔가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나 요 문장의 내용에 따르면은 뇌의 이 감정을 다루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사고하는 부분과 함께 작용을 한 뇌의 감정적 부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5번 문장을 우리 지문은 하고 싶은 건데 6번, 7번에서는 뭘 말할 거냐면은 이제 이 5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주제와 경제학은 전혀 다르게 같은 상황을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감정의 관계를 경제는 완전 다르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this 주어 뒤에 contradict 모순되다라는 동사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이 말하는 가설과 모순이 된다. 그러면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뭘 말하고 있을까? 콤마 뒤에 계속적 용법 where를 사용을 해가지고 경제학에서는 이어지는 문장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순돼야 되니까 부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7번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여기 히얼이 그냥 경제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대절이라는 거를 가정한다라고 합니다. 대절 내용을 보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있대. 무엇으로써?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어디에서? 냉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라고 해서 우리 다른 지문에서도 inefficient 방식으로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어떤 방식인지를 앞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숫자를 다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숫자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니 냉정하면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방식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만들게 된다 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and 뒤에서 새로운 문장이거든요. 주어 대시 가리키는 게 요거 앞문장 진주어 내용.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것은 왜 결정이라고 하는 게 최적 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경제학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에 의해서 데이터, 현상에 의해서 냉정하고 감정 다 빼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 의사결정이 경제학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적의 결과값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마지막에 증거가 보여주는 게 대절이라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감정은 의사결정에 중요하다라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exercise 1번 볼게. 이거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건데 일단 진화론적 이유라는 거, 진화론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키워드고 구체적인 상황은 어미 고양이가 남의 새끼까지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자기 자식만 왜 구하지 않고 모든 새끼들이 구하려고 할까? 이게 오히려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새끼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다른 지문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화론적이다 혹은 진화적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이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미 고양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고양이의 새끼까지 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엄마 고양이가 요 텔 동사가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텔 구별하다가 최근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끼 고양이가 본인의 새끼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대. 어떨 때에도 mixed up, 서로 섞여 있을 때에도.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엄마 고양이들은 자기 새끼들의 냄새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들 엄마의 새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건지 남의 엄마 건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채취가 있나 봐, 고양이들끼리.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문장에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이거 분사 구문이거든요. 접속사 when 뒤에 faced 써가지고 약간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엄마 고양이가 selection, 이제 선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럼 뭘 선별을 해야 될까? 새끼 고양인데 have wandered from, 헤매고 있던 보금자리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얘네들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내가 얼른 찾아야 되는 상황을 얘네들을 선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여러 마리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선별을 할 거냐면은 본인의 고양이와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고양이들이 있는 곳에서 보금자리로부터 헤매고 있는 우리 고양이가 누군지 선별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그 문장 구조적으로는 요 괄호한 부분들 두 개가 동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의미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은 요렇게 내용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 엄마 고양이는 이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식만 편애하는 모습을 어떠할 때 여기 웬 뒤에 ing도 또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retrieve가 되찾아오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자신의 고양이를 되찾아올 때 자신의 고양이만 편애해가지고 너만 가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3번 문장에 그러면 왜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할까? 다른 고양이들도 왜 생각을 하려고 할까?에 대한 이유가 uncertain,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확실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은 뒤에 although로 시작하는 문장과 그 다음에 so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 모든 새끼들을 구하고자 하는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지문에서 이 이유가 어떤 연구나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민간요법이 이게 막 연구상 이게 막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uncertain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건데 어쨌든 although 뒤에 있는 문장부터 보면은 조난 위험에서 보여주는 발성,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발성이라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들로부터 오는. 근데 이 고양이들이 어떤 건지를 또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 길을 잃은 아이들. 어쨌든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되게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소리가 너무 존재감이 강해서 이어지는 문장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터보 정사를 하기가 may just be hard.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투부 정사를 할까?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서 어떤 어미 고양이가 그 고양이를 다시 되찾아오는 걸 이거 문맥상 저항하다라고 할 건데 이 투부 정사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남의 고양이는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내 고양이만 구하려고 하는 거. 무엇과 상관없이
그들이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 문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 시끄럽게 구는 고양이가 남의 고양이일 수도 있고 내 고양이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얘네들이 너무 울음소리가 커.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지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uncertain이 확실하진 않지만, 증명되진 않았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크다, 존재감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울음소리가 크다라는 거는 이 어미 고양이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문 문장에서 또 같이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야생에서는 이 끽하는 소리를 하는 고양이들 어디에서인지를 out in the open이 한 번에 야외에서 밖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울음소리를 내는 고양이들이 포식자들을 유인하는 것 같다라고 해. 그리고 얘네들이 포식자를 유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접속사 없는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앞문장 내용 전체를 주어로 생략한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게 나쁜 뉴스가 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새끼 고양이들에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crying, 우는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rapid rescue, 빠른 구조가 would be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좋은 전략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prevent, 목적어, from, 동명사는 목적어가 동명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울음소리에 의해서 문맥상 원치 않은 관심을 끌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양이가 모든 새끼들을 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exercise 2번, 이게 어렵지 않은 얘기를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냐면은 요즘에는 모의고사에 이 개념이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보통 회사들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경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시스템이 있고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복지가 있는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내가 1년 차부터 모든 업무들을 주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위에서부터 오더하는 것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를 탑다운 디렉션 혹은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언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지문이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그래도 영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언어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소국가나 아니면은 이제 부족들, 작은 부족들이 사용하는 이제 본인들의 그 언어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힘이 없는 언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는 이 소수 민족들이 같은 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요 언어를 쓰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더 힘이 있는 언어를
힘이 덜한 언어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요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기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딱 방문을 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써도 못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의 언어를 써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받아들이긴 하겠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 언어는 힘이 있는 언어한테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소수 민족이 있는 곳에서 소수 언어로 거주를 하게 됐어.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잘 살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야. 뭔지 알겠지? 나만 남았어. 근데 나 혼자서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주거지로 옮겨서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결국 나는 가장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exercise 2번이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주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적 권력 불평등이라고 했지만 그냥 권력 불평등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여지는 권력이 불평등해 보이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의 불균형이 언어 사용의 방향, 누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지, 그리고 언어의 존속, 언어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바로 볼게요. quite often 뒤에 주어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문은 우리가 불평등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and 뒤에 this가 가리키는 게 우리 사이가 불평등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어떤 사실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도 이 사회 불평등이 반영이 될까? that 뒤에서 많은 경우에 차용, 가지고 잠깐 쓰는 겁니다. 단어나 언어 구조를. 그래서 이것들이 잠깐 사용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은 대부분 혹은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때조차도 불평등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당연히 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from A to B 라고 했을 때 문맥상 덜 강력한 집단에서부터 더 혜택받은 집단으로 이동을 아닌데?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밑에 해석으로 정리를 해줄게. 헷갈리게. 요 문장을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문장을 볼게. 주어가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 그러니까 힘이 없는 집단들의 언어는, 이거 문장 구조가 좀 독특한데 동사가 may 조동사 뒤에 provide를 바로 뒤에 쓰지 않고 전치사고 뒤에 씁니다. 그래서 저게 중요하지 않아서 취소선을 표시한 게 아니라 이제 형태 구분에 필요해가지고 취소선 썼거든요. 그러면은 저 전치사구 부분의 해석을 좀 보면은 상당히 접촉의 초기부터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언어에 처음 접촉할 때 무엇을 제공하냐면은 물체나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어떤 언어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with which로 수식을 한다라고 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위 집단의 언어를 처음 접한 거기 때문에 문맥상 오히려 힘 있는 집단의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관습이나 물체를 말하는 전문 용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 내용 전체 보면은 요 힘없는 애들의 언어가 힘 있는 애들이 이전부터 잘 몰랐던 요것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이 언어를 처음 접한다라고 하면은 제공해주기는 할 건데 버뒤에서 이 접촉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in that dir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힘 있는 언어에서 힘 없는 언어로 가는, 힘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힘 없는 언어를 힘 있는 집단이 사용하는 방향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복습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건데 이 효과가 메이나 프로그레스, 진전해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any further than 비교급이고 뒤에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앞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단순히 언어를 제공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의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역사 아니면은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힘 있는 집단이 수용하지는 않는 거야. 그냥 그 언어라는 단어 자체만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힘 있는 집단에서 힘 없는 집단으로 간다라고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말하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얕게, 그러니까 약간 간 보듯이 언어를 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3번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요거 as with가 전치사인데 시드니 지역에 어떤 이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어가 뭔지를 뒤에서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초기의 론이 출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가냐면은 토착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초기에 출처가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요것도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토착민이라고 하는 게 소수 민족을 말할 거거든. 영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제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는 이제 힘 있는 다수를 말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초기의 요 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것을 출처가 되는 게 요 언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언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를 말하는 다수에 대한 소멸 이후의 멸종이다라고 하는데 요 언어를 사용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면은 이 언어를 사용해줄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extinc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지문의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언어는 결국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의 언어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4번 문장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죽고 저 언어를 사용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옮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옮길 거냐면은 영어의 다양성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서 어떤 언어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언어이면서 이 소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옮기게 될 것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정리되겠어. 언어의 방향은 힘 있는 곳에서 힘 없는 곳으로, 힘 없는 언어의 사용은 결국 소멸로 이어진다. 요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지문인데 이거 진짜 안 어렵거든. 이거 하고 쉬어도 되나? 이거 괜찮을까? 얼른 설명할게. 이걸 하고 쉬고 과제 검사하는 게 좀 안 넘기고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볼게요. 이게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냐면은 사물의 색상에 대한 인지적 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 빨간색 이렇게 떠올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실제로 그 색상을 지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지문인데 바로 볼게요. 연구를 1번 지문부터 보면은 한 연구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지지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게 동격인데 인지적인 요소들이 현상학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근데 무엇에 대한 현상학이냐면은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세상에 대한 현상학에 영향을 준대. 그러면은 현상학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밑에 뜻을 써놨거든요.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주관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게 현상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2번 문장 넘어가서 이 두 사람이 연구하는 두 사람이 참여자들에게 투보 정서를 요청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색깔과 위드 뒤에 배경의 색깔을 매치해보라고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건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지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널빤지 보드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매칭을 해봐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게 2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때 몇 가지 물건들, 몇 가지 형태들은 물건을 묘사하는데 특정한 색깔과 연관되는 물건을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몇 가지 형태들의 물건들은 어떤 색깔을 떠올리게끔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번 문장 보면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물건들은 뭘 포함을 했냐면은 빨간 물건들을 전형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사과, 입술, 상징적인 심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들에는 빨간색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빨간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other objects, 다른 물건들은 나타나졌는데 이 물건들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과 관련 있지 않는 다른 물건들, 버섯이나 종 같은. 그러나 6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형체들은 be made out of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똑같은 red, orange, 다홍색의 판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험자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마우스도 다홍색, 지우개도 다홍색, 컴퓨터도 다홍색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전부 다 똑같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각각의 형태들을 가지고 이거는 다홍색 사과지만 얘를 보면은 나는 빨간색이 떠오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 실험 결과를 7번부터 설명을 하는데 참여자들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 물건들을 어디에 매치를 했냐면은 배경에 매치를 했는데 이 배경은 어두운 빨간색도 있고 밝은 빨간색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배경들을 매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had to make 해야 했는데 이 배경 색깔을 사물의 색깔과 매치했어야 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전부 다 물건들이 다홍색으로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홍색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 물건들과 다양한 계열의 빨간색으로 있는 배경들 두 가지를 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백그라운드의 색깔은 이 모든 그러니까 다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 물건들과 어울러져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9번 문장에서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빨간색과 관련된 물건들은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지. 백그라운드에 더 진한 빨간색이
to be matched, judged or match가 한 번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요 매치가 적합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요렇게 판단된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무엇보다 물체들인데 이 물체들이 빨간색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은 물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실험 결과 뭘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다홍색이란 말이야. 전부 다 다홍색인데 이게 정답이 없는 실험이니까 다홍색 머시룸에는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매칭을 시켰는데 다홍색 그 사과에는 더 진한 백그라운드를 매치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얘가 다홍색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빨간색이라고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실험이 암시하는 거는 사물에 대한 인지적 연관성, 특히 색깔과 연관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색깔을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아무리 다홍색으로 사과를 만들더라도 내 머릿속에 이거는 더 빨갛게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조금만 쉬다가 좀 할게요.